여기까지 미리 받아본 사연이었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 답변을 드리겠는데, 먼저 앞에서 오답노트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 제가 작년 5월부터 방송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지루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또 똑같은 얘기 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던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답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오답노트가 꼭 필요하냐?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집을 3-4권 푸는 것보다 두세 권을 풀더라도 약점에 대한 학습, 뭐 베타 인지 학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내가 약한지를 인지하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이의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심화 문제집들 중에서 3학년 이상에서 선택해 볼 수 있는 오답노트 관리법입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실제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문제집에 연필을 대지 않는 거였는데, 그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 조금 전에 어느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서를 풉니다. 그러면 한 권 더 삽니다. 한 권 더 사서 엄마가 뭘 하시냐 하면, 제가 저희 딸 센수학 중학교 1학년 거 할 때도 그렇게 좀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지만, 부모의 개입과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한 권을 더 삽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표시를 해주는데, 많이 어려웠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건 별을 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틀린 문제들은 V표 같은 식이나 뭐 하트표나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만 다시 푸는 겁니다. 근데 다시 풀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장에 풉니다. 연습장에 풀면 맞았다 틀렸다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남겨줍니다. 그러면 문제집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얘네들은 처음에 풀 때 틀린 문제들인데 다시 도전할 때의 결과까지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오답노트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고전적인 오답노트처럼 문제를 다 적어서 노트를 만들어주고, 또는 다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붙이고가 아니라, 그냥 그 노력하는 시간에 문제집 더 사서 아이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책은 버리고 이 오답노트가 되는 책만 모아갑니다. 그러면 학교 경시대회 같은 게 있을 때 선행도 할 수 있고, 뭐 선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학내 경시대회, 학교의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유형을 크게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뭐 HM이나 뭐 KMA나 이런 경시대회는 회사마다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학교 경시대회는 그 교과에서 제대로 다지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답노트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 한번 해볼까요? 5학년 올라가는데 C2M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연상, 교과, 사고력 수학 다 하고 있는데 계속 사고력 수학을 해도 될까요? 중요한 건 사고력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력 수학도 하나의 심화 수학으로 보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사고력이든 보습학원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공부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과도 제일 기본만 하고 있지 않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어떤 방향성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가 요 정도야 라면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아이가 익힐 수 있게 다 최상이어야 돼, 이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끌어올려 갈 수 있게 컨텐츠를 구성하고 노력하고 더 잘하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하려고 하고, 이런 거라면 보습학원이든 사고력 수학 학원이든 관계 없습니다. 사고력 수학을 하는 게 나쁘거나 한 건 아니랍니다. 교과 수학으로 기본기를 다지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초2 올라가는데 구몬 2자리, 3자리 더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개념을 아는 부분이어서 괜찮았는데 연산 진도가 더 빨라지면서 개념을 제가 좀 더 봐주면서 같이 진행해주고 싶은데, 이럴 경우에 개념을 익히는데 원리셈, 교과셈, 교과 기본서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해주는 게 제일 나을까요? 문제는 양이 많아서 못 풀 것 같아서 개념만 잡아주고 구몬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교과 기본서죠.
예. 원리셈, 교과셈이 좋지만, 교과셈도 괜찮겠네요. 교과셈이 그 내용만 딱 요약돼서 잘 나와 있으니까. 구몬하면서 그런데 지금 구몬이, 연산만이라고 하면 교과셈이 낫겠어요. 연산만이라고 하면 교과셈. 교과셈의 위쪽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보시고, 기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보시고, 한두 문제만 풀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부분들을 개념 부분만 공부하고 연습은 구몬으로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비 초3 선행 4-1까지 완료하고 필즈 4달 동안 초5 선행 연산 5학년 완료하고 이런 아이는 보통 어떤 종류의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대치 근처 동네입니다. 예비 초3, 3학년 되는 아이인데 4학년까지 하고 필즈 4달 동안 초5 선행 연산 어떤 종류의 학원이요? 사고력 학원은 아니고요. 네. 충분히 어려운 학습을 시킬 수 있고 잘 가르쳐주는 학원에 보내야겠죠. 네. 제일 인기 많은 황소 같은 데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저는 황소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황소를 버텨내는 아이다 라고 하면 갈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황소를 예를 드는 건 황소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충분히 어려운 학습을 잘 가르쳐주는 곳. 근데 황소는 잘 가르쳐주는 곳은 아닙니다. 예. 풀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충분히 어려운 걸 충분한 양을 공부 소화시키도록 관리도 잘 해주고 잘 가르쳐주는 곳. 그런 데 가야겠죠. 예비 초이입니다. 네모 구하기 하는 중인데요. 세수의 관계를 여러 가지 식으로 바꿔보는 걸 하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바로 이해하지만 다시 해보러 가거나 수가 커지면 헷갈려해요. 완벽히 이해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문제를 내면서 해야 할까요? 그림으로 아이가 이해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림으로 해보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초등학생들은 있잖아요. 수가 조금 커지면 그게 난이도예요. 그래서 9, 4, 5 세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하면 4 더하기 5는 9, 5 더하기 4는 9, 9 빼기 4는 5, 9 빼기 5는 4. 이 관계를 잘 한다는 거죠. 한 자리 할 때는. 근데 수가 커지면 이것들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47, 19, 28 이 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모양을 이렇게 적어서 그런데 섞여 있겠죠? 이렇게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더해져서 얘가 되는 관계네. 그러면 얘에서 얘 빼도 되고 얘에서 얘 빼도 되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시키자라는 거잖아요. 47, 19, 28 이렇게 이해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56이 있는데 얘가 38이야. 그럼 얘가 몇이 될까? 요렇게 이해하자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러니까 38과 네모가 더해져서 56이 되면 이걸 빼면 이게 나오고 이걸 빼면 이게 나온다. 요렇게 이해시키자는 거죠. 요 단계가 2학년 전후로 되게 효과적인,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단계고, 초등 교과서가 교과 학습이 얘는 아니고 이제 얘 위주긴 하지만 얘를 위주로 하고 요렇게도 이제 나오죠. 요렇게 위주긴 하지만 시각적인 부분이 아이들에게 이해를 돕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요런 모델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거꾸로 풀기가 되는 거죠. 56 빼기 네모가 38이야. 이렇게 하면 56에서 얼마나 빼서 얼마나 줄어서 38이지 라고 하면 56에서 38을 빼서 네모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이걸 충분히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3, 4학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식을 해결해서 식을 세워서 푸는 이해로 이제 차츰 넘어가는 거죠.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여기 소개해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그림으로는 잘 이해한다라고 하시면 아이가 그림으로 생각해 보도록까지 직접 그렇게 해보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초4입니다. 교과를 하면서 연산을 하지 않았는데 실수가 나와요. 지금부터라도 원리셈같이 단계별로 계속 하는 게 나을지 부분만 골라서 드릴로 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학원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 되게 똑똑한 아이인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잘 하는데 소수의 덧셈 뺄셈을 하면서 유독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대화를 했어요. 이거 너 집중 안 하고 풀었니? 이랬더니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소수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얘는 되게 똑똑한 아이예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잘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과 기본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연산은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리셈으로 해주시던가, 원리셈이 권수가 좀 많아서 어렵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과셈으로 해주시던가. 교과셈도 원리셈이 없는 장점들이 좀 있잖아요. 다른 영역들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의 연습을 많이 시킨다, 이런 거